사람과 지구를 모두 지키는 휴 맹그로브 첫 번째 발표자 이에이조 조장 박재환입니다. 저희조는 오늘 사이트 서머리와 사이트 기후 분석을 토대로 한 설계 방향에 대해서 먼저 설명하고 친환경 분석을 통한 매스 스터디, 파사드 디자인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인 형태의 제로 에너지 빌딩은 도면과 렌더링 이미지로 보여드리고 추가적인 아이디어 제안 또한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설정한 대지는 브라질의 마나우스입니다. 마나우스는 적도 부근에 위치한 브라질의 도시이고 아마존 한복판에 자리한 도시입니다. 마나우스는 현재 극단적인 기후와 더불어서 정치 경제적 불안 때문에 난민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는데요. 그것으로 인해서 주거가 부족하고 위생에너지 인프라가 붕괴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희는 자립형 난민을 수용하는 건축이 저희가 할 수 있는 건축적인 대응 방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마나우스의 기후적인 이슈와 사회적인 이슈를 모두 고려했을 때 저희는 난민 보호 숙소와 스마트팜을 제로에너지 빌딩의 주 프로그램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대상지의 기후 분석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서울과 비교했을 때 마나우스는 연평균 기온 27.3도로 굉장히 높은 기후를 보여주고 있고 습도 또한 80%를 넘어가는 달이 대부분일 정도로 굉장히 높은 습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사량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 비해서 적은 편이지만 주목할 만한 점은 산란일사량이 많다는 것입니다. 산란일사는 그 대기 중에 습도가 높고 구름이 많은 지역에서 자주 나타나는 기후의 특징인데요. 이런 점을 봤을 때 산란일사를 고려한 상고 채광, 차양 및 열습도 제어 전략이 요구된다고 보여집니다. 솔로돈과 선패스를 봤을 때 적도 부근에 위치한 대지의 모습이 그대로 보이듯이 태양의 고도는 굉장히 높고 다방면에서 강한 열이 들어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태양 에너지의 안정적인 활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바람의 경우에는 동북 쪽에서 바람이 불어오지만 풍속이 그렇게 강하지는 않은 편입니다. 마나우스의 극단적인 기후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습공기 선도인데요. 인간이 쾌적함을 느끼는 컴포트존은 온도와 습도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나 연중 고온 다습한 마나우스에서는 불쾌감이 항상 높고 그래서 컴포트존은 제로라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 제로에너지 빌딩을 설계한다면 높은 온도와 높은 습도를 잡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저희는 두 가지 전략을 세웠는데요. 첫 번째는 높은 온도에 대응하기 위해서 최대한 냉방부하를 줄이는 방향을 찾는 것, 그리고 높은 습도에 대응하기 위해서 필로티를 통해서 대기의 습기를 줄이는 방법이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계로 어떤 형태가 일사수열량이 적은지 분석했을 때 분동형이나 외피 면적이 늘어나 있는 십자형과는 달리 단순한 직육면체의 박스가 가장 일사수열량이 적다고 분석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 건물의 높이에 대해서 분석해 보았는데요. 수직적으로 집약된 고층 건물이 저층으로 퍼진 건물에 비해서 일사수열량이 더 적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건물의 배치 각도입니다. 마나우스의 경우에는 북쪽에 장변이 갈 경우에 햇빛을 많이 받는다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분석값을 보면 장변이 북쪽을 향해 있는 것이 가장 일사수열량이 적다는 데이터가 나옵니다. 이것은 마나우스가 굉장히 높은 태양 고도를 가지기 때문에 남쪽이나 북쪽 햇빛보다는 오히려 동서쪽에 빛을 많이 받아서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사수열량 분석을 통해서 저희는 장변이 동서쪽으로 나란한 형태의 건물을 선택했습니다. 네 번째로는 어떤 필로티가 통풍에 가장 유리한지 확인해 보았는데요. 일자형이나 모서형에 비해서 기둥형의 필로티가 가장 바람의 흐름이 잘 통하는 것을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습한 공기가 머무르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바람길이 잘 통하는 기둥형 필로티를 선택했습니다. 이러한 기후 분석을, 친환경 분석을 통해서 매스 1차적인 형태를 우선적으로 결정했습니다. 고온의 기응에 대응하기 위해서 즉 냉방부하를 최소화할 수 있는 일사수열량을 가장 적게 받는 매스를 골랐고 다습한 기후에 대응하기 위해서 즉 습기가 머무를 수 있는 것을 제한할 수 있도록 기둥형 필로티를 선택했습니다. 다음으로 파사드 외피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앞서 매스를 통해 일사 수열량을 줄였다면 이 단계에서는 파사드를 통해 냉방부하를 추가로 저감하는 전략을 검토했습니다. 마나우스는 적도 부근에 위치하여 정오 부근의 태양 일사가 거의 수직 방향으로 떨어집니다. 이때 강한 직달 일사가 건물의 인면에 직접적으로 닿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 저희는 인면을 구성함에 있어 발코니 및 처마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슬래브를 3m가량 분출시켰습니다. 주공간의 경우 ASE 값이 20%를 넘으면 눈부심과 냉방부하가 크게 증가하는데 초마를 설치했을 때 ASE 값은 6%, 일사량은 절반 이상 줄어든 것에 반해 조망을 나타내는 뷰 퍼센트는 1%만 감소했습니다.
여기서 첨화는 냉방 부하를 줄이면서도 거주자의 시각적 쾌적성을 거의 해치지 않는 효과적인 파사드 요소임을 확인했습니다. 이렇게 확정한 요소들을 반영하여 환경 분석을 진행했을 때 발견한 문제점은 동시기온 오후에 건물의 서측도로와 인접 주거단지에서 발생하는 빛반사 문제였습니다. 참고로 교육환경 분석과 일조권 분석의 경우 사업 시행 전후 변화가 아예 없었고 그래서 별도로 자료를 놓지는 않았습니다. 따라서 반사광을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파사드 전략이 필요했는데요. 건물의 상하층부에 루버를 설치하였을 때 이런 빛반사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었음을 확인했고 이 루버의 설치를 인면 구성의 메인 전략으로 설정했습니다. 주거 공간이 위치한 상층부의 경우 수평 루버를 적용했습니다. 수평 루버는 열대 지방의 높은 태양 고도에서 들어오는 직달일사를 차단하는 데 가장 효율적인 형태이며 빗물을 1차적으로 막아주는 기능도 동시에 수행합니다. 약 20도 정도 기울어진 형태는 외관의 역동적 디자인에 염두한 형태로서 강한 일사 차단을 첨화 부분이 대부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비교적 형태의 구성에서 좀 자유롭게 하였습니다. 실내 환경 분석 결과 주거 유닛의 평균 UDI는 약 74%로 나타났고 이것은 뒷달광과 눈부심은 효과적으로 차단하면서도 실내 충분한 자연광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결과적으로 조명 에너지와 냉방 부하를 동시에 절감할 수 있는 파사드 전략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외부 시선을 차단하면서도 거주자의 시야는 확보해 이주민 주거 공간의 심리적 안정감과 프라이버시를 제공합니다. 저층부에는 스마트팜이 위치합니다. 이 공간은 주거 공간과는 달리 빛의 차단이 아니라 작물 생장에 필요한 빛의 조절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따라서 저층부에는 고정 루버가 아닌 키네틱 파사드 시스템을 적용했습니다. 마나우스처럼 적도 근처에 1년 내내 고온 다습하고 정오에 태양이 거의 수직인 조건에서 키네틱 루버는 태양 경로의 추적과 더불어 상황인식에 따른 제어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키네틱 파사드가 위치한 부분은 동시 기준 오전 3시부터 오후 3시경 시달광이 강하게 개입되는 건물 저층부의 북측 및 서측 이면입니다. 루버가 태양을 따라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은 외관의 생동감을 부여해 아마존의 생태 환경을 은유적으로 드러낸다는 디자인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키네틱 파사드를 이루는 각 패널은 직달일사와 산란일사가 모두 높은 대지에서 작물에 필요한 최적의 빛을 공급할 수 있도록 수평 수직축을 따라 회전합니다. 각각의 패널은 태양의 직사광 방향과 수직인 각도로부터 약 20-30도 틀어진 상태를 유지합니다. 그로 인해 직사광으로 인한 식물의 스트레스와 과열을 막고 동시에 산란광을 최대로 확보해 작물 광합성을 안정화합니다. 그 외에도 외부의 기상 환경에 따라 능동적으로 패널들이 움직이는 시나리오를 구상해 보았는데요. 예를 들어 온도와 습도가 과도한 우기 때는 패널을 이루는 모든 루버들을 개방하여 자연 환기의 흐름을 극대화하고 폭우나 강풍 등 이상기후 시에는 모든 루버들을 차피합니다. 상층부와 상부에는 태양광 PV를 설치해 어느 정도의 에너지 생산에 대한 자립을 이루고자 했습니다. 적도 지역 특성을 고려해 동서남북 네 인면에 모두 PV를 배치했고 특히 북측 이면은 연간 약 20만 kWh에 해당하는 발전량을 보였습니다. 이는 전기차 한 대 연간 소비 전력의 약 67배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또한 옥상의 천장에도 PV를 설치하였는데요. 천창을 통해 직달일사가 실내로 과도하게 유입되었기 때문에 빛을 어느 정도 차단하고 동시에 차단된 빛을 에너지원으로서 이용하고자 했습니다. 태양광 발전을 가장 효과적으로 이룰 수 있는 PV의 형상을 찾기 위해서 넓은 평면의 PV를 동서남북 방향으로 각각 경도에서 15도 범위 내에서 기울여보고 서쪽으로 약 5도가량 기울였을 때 발전량이 가장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각도를 유지한 상태에서 실내 채광을 확보하기 위해 PV 패널을 분할해 검토했습니다. 분할 수가 많을수록 채광은 증가하지만 발전 효율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고 적절한 조화점을 찾고자 하였을 때 가로 4분할 패널이 발전량과 채광의 균형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판단해 이를 채택했습니다. 이러한 톱니형 천장 구조는 산란일사를 실내에 깊숙이 균일하게 유입시키는 데 효과적입니다. 디자인적으로도 건물의 전체적인 형상과 가장 조화로우며 직달광이 강한 부분에는 PV를 설치해 발전 효율을 높이고 실내에는 산란광을 활용해 조명 부하를 줄일 수 있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합니다. 다음은 친환경 재료에 대한 분석입니다. 초부에는 구주체에 철근 콘크리트, 무브에 알루미늄, 바닥에 세라믹 타일을 개입했지만 이들 자재가 모두 높은 탄소 배출량을 가진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인면 루버에는 탄소 저장 효과가 있는 열처리 목재를 적용했고 주거 바닥재에는 고속도 환경에서도 안정적인 리놀륨으로 변경했습니다. 구조체에는 경량 콘크리트를 적용해 재료 자체의 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자중 감소를 통해 기초 규모까지 축소하고자 했습니다. 그 결과 재료 변경 전 약 2,300만 kg에 달하던 이산화탄소 환상량이 변경 후 약 10분의 1 수준으로 감소했음을 확인했습니다. 다음은 모든 환경 분석을 반영한 최종 베스트입니다.
상층부는 고온 기후에 대응하기 위해 세로로 긴 타워형으로 계획했고 저층부는 필로티 구조로 환기를 촉진했습니다. 산미소 돌출된 초안은 실내 사회의 중립지대를 형성해 냉방 부하를 줄이고 루버는 빛반사와 직결일사를 차단합니다. 상층부 천청은 태양광 발전과 균형 잡힌 실내 조도를 동시에 달성합니다. 저희 건물에 적용할 수 있는 추가적인 건축 요소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아트리움입니다. 수직으로 관통하는 아트리움을 두고 각 층마다 수평으로 개방해서 바람이 수직, 수평 모두 흐를 수 있도록 계획했습니다. 이러한 구조를 통해 상부로 상승한 더운 공기는 배출되고 하부에 상대적으로 차가운 공기가 유입되며 건물 전체의 자연 환기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게 했습니다. 또한 자연 채광까지 동시에 해결하는 공간 장치로 고온 다습한 기후에서도 쾌적한 실내 환경을 만드는 전략입니다. 두 번째로 지붕, 돌출된 처마를 활용한 우수 수집 시스템입니다. 마나우스는 연중 강우량이 풍부한 지역이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여 건물의 물 사용 자립도를 높이고자 했습니다. 또한 빗물을 저장함으로써 집중 호우 시 도시 하수로 유출되는 양을 줄여 침수 위험을 완화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수집된 빗물은 스마트팜과 야외 조경 용수를 활용해 상수도에 의존하지 않는 녹지 관리가 가능하도록 계획했습니다. 저희 건물의 전체적인 형태입니다. 직사각형의 단순한 빌딩 매스를 기본으로 앞서 말씀드린 기후 대응을 위한 요소들이 어떤 형태로 통합되어 있는지 볼 수 있습니다. 이 장면은 저층부에서 사용자가 체감하는 공간을 보여줍니다. 저층부에 길게 돌출된 처마가 음영을 만들어 보행자가 보다 쾌적하게 다닐 수 있는 중요한 영역을 형성합니다. 상층부 파사드의 우수 재활용 장치와 PVC 패널이 적용된 루버입니다. 사양 요소이자 에너지 생산 장치인 루버에 마나우스의 강한 태양광이 안정적으로 닿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춘분, 하지, 추분, 동지의 태양 경로와 투시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쪽의 아이소메트릭 단면은 뒤에서 말씀드릴 거주 공간의 평면과 거주 유닛 중 한 공간의 모습입니다. 두 개의 단면도에서 실의 구성과 코어의 위치 관계를 확인할 수 있으며 주요 마감 재료가 표기되어 공간별로 적용된 재료의 성격을 함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제로에너지 시스템을 적용한 하나의 건물일 뿐만 아니라 난민들이 이곳에서 그저 머무는 주체가 아닌 스스로 생활을 만들어가는 주체가 되도록 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난민들이 외부 지원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자급자족 제로에너지 빌딩을 제안합니다. 나무가 사람을 위협으로부터 지키고 지구의 환경을 건강하게 만드는 존재이듯 우리의 건물 또한 사람과 지구 모두를 건강하게 보호하는 하나의 생태적 장치가 되기를 기대합니다.